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위해 남기는 것일 뿐 특정한 누군가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께 미리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들레인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닉 그리고 나이츠를 탄생시켜준 영웅이자 은인들 중 한 사람 나카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나이츠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댓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 여기서도 이러고 있나요? 라는 비난 섞인 댓글을 보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싶어서 그의 트위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소닉과 나이츠를 제작한 소닉팀의 대표적인 위치의 두 사람 나카유지와 오오시마 나오토가 함께 작업한 벨런 원더월드라는 게임을 미완성의 상태로 출시하여 대차게 실패하면서 나카유지에 대한 평판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뒷사정을 풀었는데 게임 삽입곡에 대한 의견이나 버그 수정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고 믿었던 오오시마 나오토는 후지모토 프로듀서에게 나카유지의 탓인 양 이간질을 했다는 것을 재판 자료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나카유지와 오오시마 나오토는 SNS 계정을 상호 팔로우하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는 소닉과 나이츠의 팬들이 두 사람을 함께 언급하자 같이 태그하지 말아달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7월 5일 나카유지는 나이츠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그의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사진의 상태를 잘 보면 한 사람의 전신이 검게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가 누구인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나카유지에게 막연히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트위터에서 보이는 댓글들의 상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연달아서 당신이 내 입장이었으면 어떨 것 같냐 하며 호소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이야기죠? 소닉 엑스트림? 그게 왜? 업보라니? 이후 트위터 탈회에 첨부된 여러 사진과 동영상, 유튜브, 기사, 팬페이지, 위키피디아 등을 조사해본 결과 업계 내에서의 그의 행적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가 소닉 IP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닉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릴 정도나 아니며 업계에서 같이 일하기 정말 힘든 타입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늘 다른 직원들의 공로를 가로채서 본인의 명예를 가장 크게 내세우고 인터뷰에서조차 다른 직원은 도움이 안 되었고 본인만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비록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온 어려움이었지만 소닉2를 개발하던 당시 미국 세가의 스튜디오 팀 STI에서 직원들과 일하기 너무 힘들었다며 소닉3의 개발을 맡았을 땐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팀을 따로 요구하여 미국 회사에서 일본인들과 일하고 소닉3 앤 너클즈를 출시한 이후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소닉 익스트림은 콘솔 기종의 발전에 따라 STI의 작은 팀에서 최초의 3D 소닉 게임을 계획하여 미국 세가에 제출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비록 기존의 소닉 게임 플레이 스타일과는 매우 달랐지만 미국 세가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끔 하였으나 이 소식을 접한 나카유즈는 고개를 저으며 굿럭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첫 제작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이 워낙에 많았었고 그나마 나중에서야 방향이 좀 잡혔을 땐 출시 기간까지 시간이 너무나 임박하여 게임의 출시가 어려워지자 미국 세가의 사장은 소닉 익스트림의 프로듀서 마이클 월리스에게 게임을 발매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물었고 마이크는 나이츠 엔진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본 세가에 연락을 넣어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주 후 STI는 일본 세가 측으로부터 나이츠의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나이츠는 나카유지의 게임이고 풍문에 따르면 나카유지는 같은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STI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STI가 나이츠의 엔진을 계속 사용하게 둔다면 퇴사하겠다고 일본 세가에게 통보하였고 워낙에 입지가 강했던 그라 일본 세가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해버린 이 소닉 엑스트림 프로젝트는 메인으로 일하던 프로그래머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지경이 되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만든 작업물들을 더 다듬어서 각각 소닉 3D 블라스트와 소닉스 스쿨하우스에 재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일화로는 미국 세가에서 드림캐스트의 출시 타이틀이 될 예정이었던 가이스트 포스를 개발하던 중 나카 유지와 그의 팀이 미국에 방문하여 그들의 기술을 본 후 어느 부분을 소닉 프랜차이즈에 적용할지에 관해 얘기하며 일본어로 이 게임이 일본에 전달된 후 본인의 팀에서 같이 일할 단 한 명만의 엔지니어를 제외하고 모두 해고시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카유지는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 추정하고 얘기한 거였지만 리드 엔지니어를 비롯한 모두가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들이 먼저 퇴사하여 결국 게임이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세가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피터 무어가 기억하는 나카유지는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세가는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 세가를 리키야 나카가와 유스즈키, 카즈마 이쿠지의 동의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회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일본 세가에게 콘솔 사업이나 게임 업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러 번 비판과 경고를 하였고 미국 시장에서 세가 브랜드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미국의 18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게임 회사들이 친구나 친척이라면 누굴지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EA나 락스타에겐 특색이 강한 비유를 한 것에 비해 세가를 당신의 할아버지로 비유하며 예전엔 멋졌지만 자신도 왜 멋졌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일본어 자막까지 넣어 미팅에서 보여주자 나카유지는 책상에 손을 내리치며 세가가 좋은 회사인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 저렇게 얘기할 리 없다. 당신이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시킨 것이라고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피터 무어의 대답은 X가였고 통역자가 일본에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며 곤혹스러워하자 없긴 왜 없어 라고 했답니다. 그것이 그와 세가의 마지막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적을 제안받고 떠났다고 합니다. 7월 7일 나카유지는 앞서 언급한 최초의 3D 소닉 게임 소닉 엑스트림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트윗으로 올렸는데 나이츠는 처음부터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졌고 문서화 또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 프로그래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 루머는 거짓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이츠 엔진은 워낙 특이해서 다른 데에 사용하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 월리스는 어째서 그런 인터뷰를 남긴 걸까요? 저에게 나카유지라는 사람은 그저 소닉과 나이츠의 아버지, 그러나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본인이 맡은 일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소 괴짜 같은 사람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이 모든 루머가 사실이라면 정말 나카유지라는 사람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선과 악으로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카유지가 그간의 업보를 돌려받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에 누명이 있다면 꼭 벗겨지길 바랍니다. 마들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게임 실황을 편집한 게 아닌 제가 밑바닥부터 처음으로 만들어 본 영상인데 너무 진지해서 시청자분들이 재미없으셨을까봐 걱정이 먼저 드네요. 사실은 밝은 분위기의 컨텐츠를 먼저 구상하고 있었으나
제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라 다른 모든 걸 제치고 만들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자체 제작 영상이 올라올 거냐고요? 여러분 반응 봐서요.